자, 오늘은 영어 발음 기호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읽는 거를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자기가 스페링대로 읽는 거죠. 스페링대로. 그렇죠? 스페링대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스페링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렵지만은, 그거를 발음하는 것도 이게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혀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구강구조하고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발음이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교재에 보면은 발음 기호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스펠링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더더욱 발음에 대해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네이버 사전 같은 거 보면은 그 원어민의 발음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라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눌러가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찾아서 한다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 하나씩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음 기호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동영상이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니까, 저희 이제 그 발음 기호 그 표가 있고, 또 발음 기호 읽는 그런 이제 그 테스트 용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학원 원생들은 제가 그것들 프린트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발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두고, 적어도 이제 발음, 각각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래야지 문장을 읽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음 기호를 또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발음 기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읽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실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95% 이상은 발음 기호대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모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모음. 대표적인 모음이 A, E, I, O, U죠. 요거는 스펠링이 아니고 발음 기호 기준이에요. 발음 기호 기준. 그래서 발음 기호는 이걸 굳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발음 기호표를 딱 보고 그거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아고요. 요 이자 모양은 발음 기호 이자 모양은 에예요. 에. 그리고 I는 이 발음이고요. O는 오 발음. U는 우 발음이에요. 그리고 요 이자를 이제 거꾸로 쓴 거 있죠? 요건 어 발음입니다. 요 삼각형 모양도 어 발음이고요. 같은 어인데 왜 다를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원어민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라는 것도요, 이 아라는 것도요, 우리가 듣기에 아처럼 들리고 어처럼 들리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음가하고 정확하게 매치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매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발음을 못하느냐, 또 못 알아듣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에서의 그 음가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음가는 그냥 아예요. 어고 어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를 뒤집어 놓은 거는 O가 되고요. O. 그리고 요 3자 거꾸로 쓴 거 있죠. 요거는 애 발음입니다. 애 발음. 오 발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3자를 쓴 거는 요것도 어 발음이어서 어 발음이 3개나 되죠. 그렇죠? 어 발음이 3개나 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자 거꾸로 쓴 이자하고 제대로 쓴 이자를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거. 요거는 아이 발음이에요. 애 발음 아이. 이렇게 더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 결국엔 뭡니까? 발음 기호표를 보지 않고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단어를 발음 기호를 찾아. 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읽는 걸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음 기호를 자꾸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안 보고도 써낼 수가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음인데요. 유성 자음이 있고 무성 자음이 있어요. 자, 유성이라는 거는요, 이 성자가 성대 성자거든요. 성대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유성, 무성, 성대에 울림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피읍, 키읔, 피읍, 시읍, 티귿. 주로 이제 가나다라 할 때 뒤쪽에 있는 단어들 있죠. 뒤쪽에 있는 글자들. 걔네들이 이제 무성이에요, 무성. 피읍, 키읔, 시읍, 티귿. 얘네들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 자음이라고 그러고요. 비읍, 비, 디귿, 리을, 미음, 니은 이런 것들은 이제 유성 자음이라고 하거든요.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자음이 뭐냐, 무성자음이 뭐냐,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고요. 굳이 유성자음에 뭐가 있느냐, 무성자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국어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우리 B를 B라고 쓰잖아요.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D는 디귿으로 쓰죠, 그렇죠? 디귿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 B하고 D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보면 좀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한번 보면요, D를 보면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D,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J자가 나오면요, 요건 사실 어떻게 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자음이 아니에요. 어쩔 때 쓰느냐면요, 먼저 이거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우잖아요, 우, 그렇죠? 이제 우 앞에 유 앞에 요 J자를 하나 쓰면요, 짝대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유가 돼요, 유. 그래서 JU는 U가 되고요. JO는 U가 되고, 그렇죠? JO, U, JA 하면 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짝대기라고 써놨습니다. 짝대기. 얘네들 이것도 이제 자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은 리을이고요. R도 리을이에요. 요 R하고 L을 조금 더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R하고 L. 요것만 잘 이해하면 발음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R하고 L. 자, R하고 L은 같은 리을인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림 하나 그릴게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 혀가요. 안으로 이렇게 꼬여야 돼요. 알 발음할 때는. 알 발음할 때는 혀가 꼬여야 됩니다. R, R 한번 해보세요. 혀가 안으로 꼬여야지 알 발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R. 그다음에 L은 혀가 안 꼬입니다. L, L, L. 혀가 안 꼬여요. R만큼 안 꼬여요. 그 차이만 잘 이해하면 되고요. R은 초성에만 쓰여요. 초성. L은 초성에도 쓰이고 종성, 받침에도 쓰입니다. 받침.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일단 예를 들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것만 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초성일 때 R. 물론 L도 초성일 때 쓰여요. 근데 R은 무조건 초성에만 쓰입니다. 그거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V도 비읍이고 B도 비읍이에요. 네. 옛날 우리가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Z로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G로 많이 했죠, G, 그렇죠? G라고 하죠, G, 그렇죠? 네, G 발음이고요. 요 D하고 요 Z를 조금 이제 길게 쓴 거,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G로 읽고요, G. 요거 이제 D가 없는 요 상태에서는 그냥 G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하고 Z를 합치면 C가 돼요. 여기도 이제 그 TS가 나오거든요. 또 가다 보면 TZ나 TS나 우리 보통 student, apples. 보통 G 발음을 수로 많이 발음하거든요.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시는 뜨 발음입니다. 뜨 발음. 그 다음에 H는 here. 그 다음에 G는 here. 이 표시는 응. 일본어에서도 이제 응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이응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 이응.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성자면은 F가 있는데요. F는 이제 피읍 발음으로 되고. F는 이제 히읗하고 피읍하고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읍 발음. 그다음에 K는 히읗, P는 피읍. 그러니까 얘는 좀 약한 피읍이죠. 약한 피읍. 얘는 확실한 피읍. S는 시옷, T는 티귿. 그다음에 S자를 길게 내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쉬. T가 붙으면 쉬가 됩니다. 그다음에 번데기 모양은 스. 얘는 뜨죠, 뜨. 얘는 스. 요 T가 티귿 발음도 되지만요. 우리 나무 할 때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를 추리로 읽기도 합니다. 추리. 네, 여기도 응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성 자음의 응하고 유성 자음의 응이라고 이제 구분을 지은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W하고 A하고 합치면 와, W하고 E하고 붙이면 왜. 에서 시험에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W하고 I 붙으면 위, W하고 O 붙으면 워, TS 츠. 그 다음에 이제 땡땡이 두 개 하면은 자음 표시가 되는 거죠. 자음 표시.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이 발음 기호표를 보면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적는 방법은 하나씩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잖아요. 그죠? 그럼 리가 되겠죠. 리. 그죠? 리. 그 다음에 M이니까 미음. 그죠? 이 2는 애 발음이라고 했죠. 또 미음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님이라고 안 하고 리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요 자음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자음이 두 개가 나오니까 받침으로 가는 거예요. 받침.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이 거꾸로 쓴 거는 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R만 나왔어요. R은 리을. 이렇게 이제 더 써줍니다. 왜냐면 요거를 리멤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실제 단어가 이제 요거거든요. 기억하다. remember. 요거를 remember이라고 써주면 안 돼요. 왜냐면 R은 받침에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써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있는 표기법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요거를 차이가 다른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remember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remember 해갖고 혀가 안으로 꼬여야 돼요. 이 사람처럼 혀가 안으로 꼬여야 돼요. 그래서 remember 해서 발음이 돼야지 제대로 된 발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자음이고 요것도 자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어에서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럼 부가 되죠.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편의상 우리가 을을 붙여주는 거지 실제 얘네들이 불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L은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받침으로 쓰면서 또 초성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A는 아 발음. 그 다음에 자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받침으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음에 을을 붙여줍니다. 블란드. 금발이죠, 금발. 블란드. 그죠? 자, 요거는 얘네들이 발음할 때 블란드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란드 드라고 발음하지 않죠. 블란.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디귿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을 편의상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브라.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붙여줍니다. 을을. 근데 을을 붙여준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란드 이렇게 발음하면 브라.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세요. L 발음은 받침으로도 쓰이고 초성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P가 피읍이죠. 이자 거꾸로 쓰면 어라 그랬죠. 그렇죠? L도 나왔네요. 헐. 그 다음에 초성에도 쓰이는 거죠. 그렇죠? U는 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표시 나왔죠. 그 다음에 S자 길게 넣는 거. 그렇죠? 쉬죠. 근데 이게 어하고 이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어하고 합쳐지면요. 셔가 됩니다. 셔. 그 다음에 N은 니은이니까 셔. pollution. 이렇게 이제 발음해주고 되고요. I니까 E죠. 그죠? 또 장음 표시 나왔죠. 그 다음에 G.
each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음 표시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한 반박수 정도 each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W하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여기 이제 발음이 없네요, 그렇죠? 뭐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게요. W하고 E자 거꾸로 써는 거. 뭐가 되죠, 그렇죠? 요거 W도 W하고 E자 거꾸로 써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음 표시를 해주고 R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이 아니에요. 워 하면서 혀를 안으로 꼬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K라는 이제 자음이 나왔으니까 키역에다가 을을 붙입니다. 그래서 워하고 리을까지는 한 음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work 일하다의 work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읽을 때 혀를 꼬아주면서 work 크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가 있는 것처럼 의가 있는 것처럼 발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혀가 한번 꼬인다는 거. work.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other죠. 그 다음에 이거는 뜨 발음인데, 여기 뜨 발음이죠. 이제 중간에 오게 되면요, 디귿으로 바뀝니다. other. 또 R이 붙죠. R 붙으니까 리을이죠. other. 그냥 other가 아니고 other. 혀가 안으로 꼬여야 됩니다. 꼬여야지 제대로 발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K니까 이것도 T, S 길게 그려놓은 것도 여기서 취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받침으로 쓰는 거예요. K니까 키역 발음. 픽.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하고 어하고 합쳐갖고 그럴 때도 시하고 어하고 합쳐서 션이 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픽처. 우리 야구 투수를 픽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처 해갖고 혀가 안으로 꼬여야 돼요. 픽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가 되겠죠. 위. 이것도 뜨가 아니고 자, 을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뜨. without. 뭐뭐가 없는 without 그 얘기거든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without을 짧게 발음하면 without이 되는 거죠. without. 자, 그 다음에 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을을 붙인다 그랬죠. 프로, 그렇죠? 프로가 되는 거죠. 프로. 디귿하고 JU하고 합쳐지니까 듀가 되는 거죠. 듀. 자음 표시하고 스. 을을 붙인 거죠. 그렇죠? 자음 하나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produce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리을 붙이고, 자, T, C, participate 이렇게 되는 참가하다, participate 그 얘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음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혀가 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팔이 아니에요. participate 이런 식으로.
그죠? WU니까 WU도 또 안 써놨네, 그죠? 자, 요거는 자, 그냥 U만 있어도 우잖아요, 그죠? W하고 U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것도 우로 있는데, 우로 있는데 그냥 U하고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발음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 그다음에 디귿. 자, 자음과 자음 사이는 으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니은, 우든, 나무 이렇게 돼요. 우든. 뭐 나무가 되다 뭐 이렇게 동사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죠. 우든. 나무로 된 그죠? 우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K하고 3자. 컬, 리을, 그다음에 자음, S, 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절이었거든요. curse, curse. 그래서 curse, curse. 이거 쓰 발음하지 않고 curse, curse. 이런 식으로 요 시옷만 발음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것도 혀 발음할 때는 혀가 안으로 꼬여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 깊게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curse, curse 이렇게. 자, 그다음에 K, here. WI가 왔으니까 위죠, 위. 그래서 P. K가 왔고 또 자음이 왔어요. 그렇죠? quick. 그렇죠? quick. 리가 되고 quickly. quickly. 이게 이제 스페링으로 따지면 이거거든요. quick, 빠른. quickly, 빨리. 그런 얘기죠. quickly. 자, 요거를 조금 이제 따로따로 쓰면은 quick, 을을 붙이고 키역에다 을을 붙이고 그죠? 일단 리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 L 같은 경우는 초성으로도 또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quickly 이렇게 또 발음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빨리 발음하다 보면 quickly 이렇게 됩니다. quickly. 천천히 발음은 quickly, quickly, quickly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또 이 발음은 뜨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이자 발음이니까 there, 리을 붙이고 there. 그래서 대얼처럼 들립니다. there, there, there. 그래서 혀가 안으로 꼬여야 돼요. 또 리을이 나와요. 그래서 there, there, go. 이것도 혀가 꼬여 있고, 이것도 혀가 꼬여야 돼요. 그래서 there, go, there, go, there, go.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단어는 there거든요. 이럴 때 therefore, therefore. 그래서 혀가 의도적으로 안으로 휘어질 수 있도록 발음을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휘어에다가 WY니까 WA니까 화가 되는 거죠. 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R이 아니고 L이 왔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기에 받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초동의 역할을 한다 했죠. 활이 P, K, 션. 자, 여기 이제 어가 왔을 때 이자 거꾸로 쓴 게 왔을 때 션이 됐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케이션.
자, 이 발음이 쉬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쉬 발음. 그러니까 쉰이 되는 거죠. qualification.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션처럼 들려요, 션. qualification. qualification. CATION. 요 qualification 요 단어거든요. TION, ION 발음 우리가 보통 시언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시언으로 들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쉰인데 qualification.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 기호를 한 95%만 신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세가 만약에 보통 ION 앞에 오는 모음에 강세가 오거든요. qualification, qual 그러면 요 K에 강세가 오는 거잖아요. cation 여기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강세 오는 그 단어 앞뒤로는 음성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qual 이런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qualification, qualification, qualification 이게 잘못 썼어요. 요게 이제 qualification. 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중성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성 모음이 음성처럼 발음이 됩니다. 표기는 이렇게 I로 되어 있는데 발음은 qual가 됩니다. qualification. 그래서 95% 정도만 믿고 발음을 하라는 얘기고, 실제 미국 사람들은 이 T 발음 요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T가 D로 되고 D가 R로 발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어가 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비읍이 있고 자음이 또 나오니까 부 붙이고 불에 자, 번데기 모양은 쓰라 그랬죠? 브레이크 루 이렇게 되는 거죠. 브라이크 수. 이것도 쌍시옷인데 문장 중간에 단어 중간에 나오면요, 그 주변에 있는 앞뒤로 있는 그 단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옷처럼 발음이 됩니다. 시옷처럼. 그러니까 강하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크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면 되고, 자, 오죠. 오하고 리을, 그렇죠? 오. 그래서 오 이렇게 해서 혀가 안으로 꼬여야 돼요. 너 제이션. 그래서 S자 길게 늘는 거하고 N하고 합치면은 션. 어가 붙어도 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자, 이거는 더 than shall 이렇게 되죠. 더 than. 자, 이거는 shall. 근데 L이 받침도 되고 초성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otentially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음 기호하고 발음 기호를 통해서 실제 읽는 걸 한번 좀 해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또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이제 없던 시대에 공부를 했던 그런 세대라 사전을 많이 봤어요. 사전. 뭐 좀 이상한 거 나오고 모르는 거 나오고 사전으로. 그래서 사전을 이제 두꺼운 책 하나씩 꼭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발음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는 바로 뭐 네이버 가든 치고 들어가면 바로 검색이 나오고 뜻 여러 가지 나오고 또 발음까지도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뭐 호주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발음까지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발음 기호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발음 기호를 알면은 리스닝이 또 더 잘 돼요.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발음 기호를 모르면요, 들어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 학원 다니는 원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다니는 원생이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분명히 발음 기호 잘 모를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동영상 하기가 좋은 게 저장이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완전하게 자기께 될 때까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리스닝이라든지 문장을 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